이병곤 교장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상 시국이라요.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안타깝고 또 미안하죠. 다음 음, 세대한테. 민주주의가 형식적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네. 12.12 구테타죠. 그때의 세대 경험하시고 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중학생 때 음, 광화문 앞에 탱크 서 있는 거 봤거든요. 네. 그 고궁하고 탱크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음,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것만 해도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천 간디학교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눌 건데요. 사실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직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이것이 자신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는 해악을 끼칠 것인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 집회 때도 우리 아이들 50여 명이 음, 여의도 앞에서 함께 어른들과 또 동료 청소년들과 시위를 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계속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 음, 좀 너무 기성세대로서 음, 미안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고, 음, 또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또 한켠으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음,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네.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집회의 특징이 10대부터 2030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전혀 기대치 못했고요. 음, 아마 제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어른으로서 가지는 왜 염려와 걱정이 바로 이제 좀 불안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기성세대인가 봅니다. 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음, 실제로 고백을 합니다. 네. 이제 제천 간디학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임기가 이달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임을 앞둔 소감은 어떠십니까? 어, 이 일을 안 해봤으면 어찌할 뻔했나 음,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듭니다. 네, 예를 들면 고깃배를 한 번도 안 타본 어부 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음, 또는 비행기를 한 번도 운전하지 않은 파일럿 네, 상상할 수 없죠. 네, 마찬가지로 그 교육학자라고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었는데 음, 아마 현장에서 8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겪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사실들, 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지난 8년 현장에 있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8년간 교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딱 8년의 세월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아이들은 나름의 속도로 신묘하게 성장한다. 신묘하게. 네, 음, 정말 놀라워요. 네. 아이들은 각자 발달의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발달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8년 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제천 간대학교는 교장 선임 방식이 개방형 공모제 방식입니다. 당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공모형, 개방형 공모라는 것은 음, 학교 안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학교 바깥의 인사가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당시에 어, 교사 출신 교장 후보자와 음, 저는 이제 학교 바깥에 있던 연구자였거든요. 네. 저하고 이렇게 두 명이서 교장 경합을 벌였고요. 네.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체 토론을 음, 나눴습니다. 음, 그리고 표결은 하지 않았지만 음. 각 주체별로 의사를 취합해가지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임기가 몇 년인가요? 4년씩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연임이 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연임할 때는 음, 제 표정만 살피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조금 더 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오히려 그때는 이제 추대 네, 형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약간 자랑같이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학교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장이 구성원들의 검증을 받는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 3주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음,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실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네. 어, 그 모든 정보를 음. 그러니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3주체에게 개방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면 됩니다. 네. 대략 저희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네, 공모를 하고 음. 지원을 받아서 그 해당 지원자의 서류를 개인정보만 가린 채 3주체에게 모두 골고루 정보를 개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원한 분들을 모셔서 음. 2차례에 걸친 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이런 형식입니까? 맞습니다. 아, 학생들도 질문을 하나요? 네. 어. 전체 3주체가 모여서 동시에 질문하는 것도 음. 한 6시간을 가졌고요. 네. 한 후보자당 2시간씩. 2시간씩. 네. 학생들은 주로 기억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음. MBTI가 뭐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질문은, 음.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아니면, 개인적인 부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효율성과 분배를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몰라서 물었겠냐마는 아마 교장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고 싶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건 대부분 학부형들이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게요. 저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보통 학생들은 네. 뭐 반찬이 어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사전 질문지에는 그런 게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큰 주제를 좀 많이 다루고 네. 생활의 주제들은 많이 못 다뤘어요. 음. 다만 이제 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토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 실제로 그 후보자와 세 분의 후보자와 각각 한 명씩 네. 전체 학생들이 만나는 시간을 1시간씩 가져서 3시간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때는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예. 학생과 학부모 등 구성원의 평가를 받아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게 긴장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후보일 때 어떤 면을 가장 많이 피력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어가도 좋을 전통 교육 과정이 되었든 아니면 학교의 학사력 일정이 되었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왜 좋은지 말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바꿔야 될 전통은 무엇인가? 특히 교육 과정의 좀 세부적인 디테일들,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정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안정성. 네, 네. 재정 안정성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작은 학교 공동체이다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느 학자가 얘기했다죠.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네. 서로가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좀 엿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후보 공모 과정에 대한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제천 간디학교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천 간디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일단 6년제 중고 통합학교입니다. 입학은 중1 올라갈 때 딱 한 번만 가능하고요. 네. 중간에 결혼이 생기더라도 보충하지 않습니다. 어. 또 기숙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103명이고요. 네. 교사는 20명입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 또 평화주의를 간디 선생님이 표방하던 네.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 네. 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입니다. 네. 설립된 지는 1997년에 설립됐으니까요. 네. 벌써 27년 27년. 되었습니다. 1997년이면 대한민국의 대안학교가 세워진 그 즈음입니까? 아니면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가 세워진 최초의 학교이고요. 산청 간디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 학교와 한 학교였다가 중학부가 분리되어서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이제 6년제 과정으로 갖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세웠던 목표와 비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많이 못 이뤘습니다. 8년이 짧았던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학교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갈등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구성원이 6분의 1씩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해가 매우 잘 되었다 하더라도 네.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음.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음. 아무튼 그 갈등의 요소들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음. 그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나 소통의 그 질 있잖아요. 네. 그것은 좀 웬만큼 많이 향상된 것 같고요. 음. 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을 좀 이뤘는데요. 요거는 좀 긴 이야기가 돼서 다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재정의 양이 줄어든 겁니까? 네. 비인가 대안학교는요, 저희가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교육기관 제청관대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랄지 교사랄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췄다는 인정을 받은 학교이긴 하나 네. 교육부의 학력 인가를 받지 않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공적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비로 감당이 돼야 되지만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수준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네.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등록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교육청에 등록하는 절차요. 네네.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컨테이너 같은 게 그냥 시청에 허가 받지 않고 막 늘어나 있으면 힘들죠. 네. 그럼 그거 다 치우고 작업하고 막 그러려면 힘든데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시설 환경 기준이나 또는 교사들의 어떤 그 자격 기준이 웬만큼 갖춰져 있으면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요. 재정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길 소통의 질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학생들 간의 어떤 소통을 잘하는 방법, 뭐 자치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적어도 민주주의나 소통과 관련해서는 지름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지지고 볶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걸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그냥 가정에 있을 때는 대부분 혼자 지내거든요. 네. 그리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자기의 힘으로 뭔가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나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견디고 또 그 참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하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를 정면으로 맞서는 게 필요한데요. 네.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갈등을 일으킨 대상자하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숙사에 올라가면 그 녀석이 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던 간에 그 아이하고 화해를 해서 또는 화해를 안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방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학력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요. 대안학교의 존립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 수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안학교들이 대체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가 2024년 10월 현재 네. 대략 256개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얼추 파악하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의 학교들이 학생 수 감소로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천 간대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6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제천 간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 뭐 특징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6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실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례로 한 반의 규모가 10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1, 2, 3, 4학년 2명씩 또는 3명씩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은 고1에 해당되는 나이인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통합반에서 교사 1명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수업은 5시간 정도 통합반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시간 정도 편제되어 있는 날은 가까운 들이나 산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 봄철 같은 경우는 새싹이나 순을 따서 관찰도 하고 그것으로 또 맛있게 전도 부쳐 먹고 네. 또는 아주 괜찮은 영화를 함께 보거나
또는 매주 목요일 오전 1시간은 묵독 시간입니다. 자기가 오. 원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네. 수준에 맞는 책을 가져와서 책을 읽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교인데요. 100명이 앉아서 함께 토론하려면 어렵거든요. 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음. 특히 그 당시 나이에는 여자보다는 남자 학생이 음. 말이 더 적어요. 네, 네. 말을 별로 안 하죠. 네, 네, 네. 하지만 10명이 모여 있으면 누구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는 토론에 가기 전에 사전 토론을 통합반에서 하고 나오면 자기 의견이 어떻게 개진되는지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한 게 이겁니다. 어떨 때 아이들은 졸지 않는가. 보니까 동아리 활동할 때 안 졸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 안 졸고요.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보여주는 걸 할 때는 안 졸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바로 통합반이었습니다. 아, 통합반. 네. 네. 그 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요.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자치 활동이나 뭐 학생 활동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고1이 학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학생회를 맡는데요. 네. 그 부서가 산하의 부서가 6개가 있어서 그 6개 부서가 각자 움직여야 학교가 돌아갑니다. 네. 예를 들면 잘 살아보세 부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장관이 아주 명민하고 조직력이 좋으면 학교가 깨끗해집니다. 네. 네, 설거지를 할지, 그 구역 청소를 할지, 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학교의 자질구레한 일, 어찌 보면 되게 소중한 일이죠. 그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바로 네, 잘 살아보세입니다. 장관이라고 실제로 호칭을 네,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관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학생회 스스로 구성을 합니다. 아, 네. 재밌네요. 8년 동안 재직을 하셨는데 졸업생들도 배출을 하셨죠.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안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네. 6년제 과정으로 이제 신입생을 뽑은 게 2003년이거든요. 네. 그로부터 이제 14년간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총 259명이 졸업했습니다. 오, 네. 이 친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영역이 아직 20대와 30대 중반에 걸쳐 있는데요. 네. 보통 대학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뭔가 준비를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준비를 한다든지, 유학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열심히 별로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학을 좀 많이 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뭐 캐나다 쪽이나 일본 쪽에도 가 있고요. 그 다음에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선 근처에서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친구들은 이제 군부대에 많이 가 있고요. 또는 문화나 예술 분야에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 뭐죠? 록밴드 황소윤 같은 친구가 이제 우리 졸업생입니다. 그 밖에 뭐 기업체 취직이나 창작 활동, 문예 활동, 뭐 개인 사업이나 공방을 꾸리고 있는 그런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네. 다방면에 아주 골고루 다 관여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보통 대안학교 학생들을 온실 속 화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비민주적입니다. 당황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공교육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교육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사회는 언제나 거칠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래요. 그 졸업한 한 학생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제천간대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네, 하나도 뭘 배운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어떤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날라와서 떨어져 있어도 그 씨앗을 잘 틔워낼 검은 흙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또는 어떤 재능을 키워준다기보다는 자신이 좀 불안하지 않고 또 이거는 내 삶이야. 누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는 그래도 웬만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쟁적 입시 제도, 교권 추락, 지나친 교육열과 사교육 의존 등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교육적 우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서희초의 교사 사망 사건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교육 공동체의 아픈 흔적들이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네.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이 교육 공동체의 해체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결국 해법은 어떻게 배움의 공동체, 또 성장을 지켜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까 하는 것인데요.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불안을 갖고 있고 그 불안을 대부분 혼자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견뎌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가족 단위로 교육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다치죠. 네.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내전 상황에서는 야전병원이 생기잖아요. 네. 그 야전병원은 유아, 청소년, 어린이 정신의학과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30만 7천 명 이상이 유아 청소년과를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해법은 어떻게 학교가 즐겁고 배움의 공동체가 가능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좀 회전을 시킬 것이냐. 네. 그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법 2조를 보면요. 네. 아마 앵커께서도 아실 겁니다. 홍익인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또 사회적 관계를 길러내며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와 세계의 공익을 실현하는 사람을 키운다고 되어 있어요. 네. 저는 다른 것도 원치 않아요. 교육법 제2조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또 교육 종사자들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그래요. 교수님께서는 사회 전체의 공기가 답답한데 어찌 대안학교 교정 위의 하늘만 쾌적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애초에 대한학교와 대한교육이 출현한 그 시기가요. 90년대에 1990년대죠. 네. 이때에 교실 붕괴 담론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있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찌 보면 그 제도 교육권을 뛰쳐나온 것인데요. 네. 뛰쳐나오면서도 항상 대한교육의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네. 소수의 아이들을 귀족형으로 가르치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차원에서 실험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결국 대안학교에서 했던 실험들이 공교육에서 채용 가능한 부분들은 네. 창조적으로 좀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한 15년 전부터 일어났던 혁신학교 교육이 있을 때 대한교육에서의 먼저 행했던 실천들이 많은 그 도움을 주었었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한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좀 서로 협력하면서 공교육의 어떤 공기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보니까요, 마치 이제 시인 같으신데 순간아 멈춰라. 너는 너무 아름답도다입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예, 베껴온 겁니다. 예, 괴테의 파우스트 이게 결말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어쩐지 너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그 후회스러울 때는 과거를 돌아볼 때고요. 불안할 때는 미래를 내다볼 때거든요. 네. 그럼 평온하고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 현재를 생각할 때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열 때. 그러면 이 행복한 현재가 다 지나가면 행복한 과거가 되고 네,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도 이 행복한 현재 속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저는 대안적인 교육에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살짝 훔쳐왔습니다. 좋은 말이라서.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 이제 그러한 우리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디에서 뜻을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이제는 그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들 음. 어찌 보면 귀하고 값진 경험인데요. 음. 이것을 조금 학문의 언어로 정리하고 어. 다음 세대로 좀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고기도 잡아봤고 음. 또 항공기 운항도 해봤으니 이제 그 운영 매뉴얼, 네. 네, 그런 좀 저에게 조금의 지혜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학계에 좀 남겨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논문의 형식입니까? 책의 형식입니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이라면 음. 모든 것이든 저는 아, 하고 싶습니다. 네.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대 적은 불안입니다. 음. 우리를 각성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도 불안입니다. 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 음. 불안이란 자유로운 존재가 가지는 현기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증거이거든요. 네. 제발 우리 함께 불안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조금 자유롭게 놓아줍시다. 네. 그러면 교육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법 제2조 홍익인간의 정신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천간대학교 이병곤 교장이었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